보자. 변이랑 위치 먼저 구분 한번 해봅시다. 별 차이 없어요. 변이하고 위치는 그 차이 나봤자 상수함 차이밖에 안 납니다. 얘네들은. 이유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2에 지금 점이 있는데 현재 뭘 구할 거냐면 현재 위치를 구할 거야. 현재 위치 얼마니? 당연히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출발도 안 했다잉? 그럼 하나 물어보자. 현재 변이는 얼마니? 현재 변이는? 0? 빵이죠. 위치 변한 게 없는데 뭐가 있어. 근데 얘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위치가 어디로 변했냐? 5로 변했고 변이는? 변이는 7이 된 거잖아.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변이는 0 더하기 7이 된 거고 위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7이 됐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변수로 나올 거거든. 근데 어차피 변수들은 뭐하냐? 당연히 똑같은 건데 문제가 뭐니? 얘 맨 앞에 숫자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변이는 최초 뭐라 그러냐? 상수가 항상 0이 되는 거고 위치는 최초 상수가 출발 지점의 위치가 되는 거라 가지고 요 차이만 있고 나머지 뒤에 변수들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차이 나봤자 무슨 차이밖에 없다? 상수항 차이밖에 없다. 괜찮죠? 되니? 안 되는 것 같은데? 돼? 야 원점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니? 원점에서 출발하면은 위치하고 변이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하면은 위치하고 변이는 똑같이 씁니다.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근데 출발 지점이 원점이 아니면 분명히 구분해서 써야 된다. 괜찮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변이를 혹은 위치를 어차피 상수항밖에 차이 안 난다고 했으니까 이 변이 또는 위치를 지금부터 우리가 미분할 겁니다. 미분하면 같아지겠죠. 변이를 미분한 값이나 위치 미분한 값이나 상수항은 사라져 버리니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스피드건이라고 들어봤냐? 스피드건. 넌 알아? 네. 넌 알아? 몰라? 너 어떻게 알아? 여학생들은 보통 모르는데. 게임하면서 게임할 때 스피드건이 나와? 스피드건은 총 모양으로 돼 있는 건데 속도 재는 기구예요. 옛날에는 언제 많이 썼냐면 과속 단속할 때 차가 여기서 뭐합니까? 이쪽으로 엄청나게 빨리 달려갑니다. 여기 누가 서 있어요? 경찰이 서 있죠? 경찰이 뭐 들고 있니? 총 들고 쏴버리는 게 아니고 총 모양으로 이렇게 속도를 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총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화면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몇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딱 뜨는 거지. 오케이? 그때 이제 이 스피드건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원리에 이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평균 속력은 배웠죠? 평균 속력은 배웠지? 그치? 평균 속력하고 속력은 다른 거지. 맞냐? 평균 속력은 뭐니? 평균 속력. 야, 오늘 아직 마트에 갔네. 어떡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력이라 그러면 요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순간적인 빠르기. 지금 얘가 얼마만큼 빠르게 달리고 있나? 평균 속력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자동차의 빠르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평균 속력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얘가 5시간 달렸다고 치자. 5시간 동안 총 달린 뭐를 구하는 거야? 5시간 동안 달린 총 잠깐만 빠꾸 하면 안 되니까 5시간 동안 달린 총 거리를 한번 계산해보자. 몇 킬로 달렸다고 칠까? 500km 달렸다고 치자. 5시간 동안 500km 달렸어.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 나오는 거냐? 100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총 달린 거리를 5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평균적으로
5시간 달리긴 했지만 사실은 잘 보면은 더 빠르게 달리는 구간도 있고 더 늦게 달리는 구간도 있는 거거든. 그치?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려면 뭐 하면 되니? 구간을 적당히 이렇게 잘라서 극한 개념으로 보내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죠? 어렵지 말이. 어려우니까 스피드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정확한 원리에 맞는지 몰라. 뭐 하는 거냐면 자동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경찰이 뭐 하는 거냐면 스피드건을 딱 쏩니다. 쏘면은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매우 빠르게 두 방의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매우 빠르게 두 방의 사진을 찍어. 첫 번째 사진은 여기에 딱 찍힐 거고 두 번째 사진은 여기에 딱 찍힐 거야. 근데 그 사진을 찍고 두 번째 찍는 사이에 그 뭐라 그러냐 텀이 굉장히 짧은 거지. 예를 들어서 0.01초 만에 찍는다고 칩시다. 0.01초 만에. 굉장히 뭐 한 겁니까? 짧은 텀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 얘가 0.01초 만에 두 개의 사진을 통해서 얼마만큼 갔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갔다고 칠까? 한 8m 정도 갔다고 칩시다. 과감하게. 10m. 10m? 야, 10m면 이게 과속 100% 과속인데? 몰라, 네 맘대로 해봐. 10m 갔다고 치자. 스피드건 쐈어. 빠르게 사진 두 방 빠방 찍었어. 찍었는데 0.01 미친 거 아니야? 0.01초 만에 10m 간다고? 5m. 가능한 걸 생각해. 야, 0.01초 만에 10m를 가면 1초에 1km를 가버리는 건데. 임마, 그거는 1초에 1km 가면 뭐보다 빠른 거야? KTX. KTX, 야, 씨. 너네 마하라고 들어봤냐? 아하. 맞냐? 니코틴 껌 땡긴다. 마하는 속도의 소리, 속도의 빠르기입니다. 속도의 빠르기. 마하 1 그러면 속도가 아니고 소리하고 같은 속도로 가는 거야. 소리하고 같은 속도. 이거 마하보다 빠른 거야, 임마. 말이 돼, 안 돼? 1m. 그래, 1m 정도 가야지. 근데 잠깐만. 근데 선생님도 8m라고 하셨잖아요. 1m로 하자. 1m로 하자. 그래도 내가 볼 때 과속 같은데. 빨리 댕깁시다, 이 사람아. 듣자고 왔구만 하자. 그러면 이거 환산해보면 1초에 얼마만큼 간 거냐? 1초에 100m를 간 거네? 아니야? 1분에 얼마만큼 간 거니? 60 곱하면 1분에 6km 간 거냐? 그치? 아씨. 1시간에 얼마만큼 간 거냐? 360을 달린 거네요. 시속 360이 나온 거네. 잡혀가야죠?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속력이야. 속력. 근데 여기서는 속도라고 하죠? 속도하고 속력도 구분해서 쓸 겁니다, 이제부터는. 옛날에 들었었지? 그래서 이게 순간적인 빠르기라 그래가지고 이걸 속도라 그러는데 이 속도가 사실은 뭐라는 얘기냐? 여기서의 위치, 여기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미분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속도를 뭐합니까?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된다고 배웠니? 가속도 된다고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뭐 된다고 배웠습니까? 속력이 된다고 배웠지. 그쵸?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속력 됩니다. 왜냐면 공대구역은 아직 안 배웠구나, 기하를. 너네 기하 배우면 벡터 배우거든? 너 벡터 뭔지 아니 모르니? 몰라요. 자, 몰라도 돼. 그래서 속도는 뭐냐면 크기도 있고 부호도 있어. 방향도 있는 개념이야. 근데 속력은 뭐밖에 없다? 부호 개념이 없이 양수든 음수든 전부 크기만 우리가 계산하는 걸 속도에다 절대값 씌운 속력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속도 가속도 파트는 요것만 알면 끝납니다. 요것만 알면 끝나요. 됐니? 괜찮죠?
나중에 적분 배우면은 이거 이제 막 뒤집고 속력도 막 적분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요만큼만 기억을 하셔라. 이게 어디 있겠지? 어디 보시면 되느냐? 요 내용이 82페이지에 6-3번에 나와 있는데 봐도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봐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로 변수는 t입니다. 뭐라고요? 변수는 t. 저기서 t는 시간을 의미하겠지. 시간을 의미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야, 너무 더운데? 알나? 우리는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는 잘 왔다. 2교시에 진도 끝난 다음에 시험 볼 거야. 다음 시간 숙제 많다 그랬다. 180개다. 180개. 하나도 안 했지. 숙제. 너도. 그건 몇 개 했냐? 한 30개 풀어왔냐? 몰라? 내가 마탱이 갔는데 갑자기 어떡하지? 이거 돌고 도는구나. 얘가 마탱이 가더니 일로 갔네. 너는 많이 자고 왔지? 아니야? 더 자야 돼? 몇 시간? 어제 몇 시에 잤냐? 와, 우리 다 4시에 자. 왜 4시에 자꾸 자는 거죠? 너네 나이 때는 잠도 잘 올 텐데 나는 너네 나이 때 4시에 자본 적이 거의 손가락에 꼽는데 12시 넘어서 잔 적이 거의 없어. 너네 나이 때 나는 밤새 본 적도 없어. 나 20살 되기 전까지 밤새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저도요. 우와. 밤은 안 샜다. 너 시험 때 밤 안 새? 한 번도 생각 없어. 그런 사람들 있어. 뭐지? 기절만. 맞아, 기절하는 사람들 있어. 나는 셀라고 공부하는데 눈 떠보면 아침에. 이렇게. 그런 적이 하루가 있어요. 이렇게 의자에 잠깐 이렇게 기대는데 그대로 자. 577 봅시다. 빠르게 문제 2교시에 진도 끝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나오죠. 원점 출발하니까 위치하고 변이를 구분 없이 쓰면 되겠네. 위치하고 변이 같은 거죠.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인데 그 위치가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에 플러스 6T로 나온답니다.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시오. 원점을 통과할 때에 뭘 구하시오? 속도를 구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속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속도를 위치 미분해가지고 속도 구하시면 되죠. 속도 구하면 된다. 문제는 언제의 속도인가, 몇 초일 때의 속도인가잖아. 그러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게 몇 초인지만 구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게 많이 나올 거거든. 물체가 원점을 통과한다, 멈춘다, 방향을 바꾼다 등등등. 그런 멘트들이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점을 통과한대요. 원점 통과하는 거는 언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원점 통과할 때는 속도가 특별히 양수인가, 음수인가, 0인가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죠. 속도로 푸는 게 아니겠네. 원점을 통과하려면 말 그대로 이 물체의 위치가 얼마가 돼야 되니? 물체의 위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풀면 됩니까? 위치는 0이다를 풀어버리시면 되겠죠. 그치? 참고로 특별한 말 없으면 시간은 음수는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시간이 음수인 건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해서 풀면 얼마 나옵니까? t는 요거 푸시면 t는 0하고 2하고 3 나오죠? 괜찮죠? t로 묶고 인수분해 한 거야. 요 정도 인수분해 되잖아, 감탄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원점 통과한 게 몇 초니? 3초네, 3초. 그쵸? 문제가 뭡니까? 3초일 때의 위치를 구해주시면 되죠. 3초일 때의 속도를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속도인데 3초일 때의 속도라서 3 대입하시면 27 마이너스 30 더하기 6이 돼서 답이 얼마다? 3이 된다. 괜찮죠? 괜찮지? 당연히
원점을 통과한다, 2를 지나간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치를 통해서 구하는 거고, 물체의 운동이라 그러면 움직임이죠. 움직임은 전부 다 속도로 구하는 거죠. 물체가 멈췄다 그러면 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거고,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어떻게 풀지?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게 너의 오른쪽 방향이지. 이렇게 가면 뭐 되는 거냐?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속도가 양수야. 멈추면 속도가 0이지. 반대로 돌아가면 속도가 음수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물체의 움직임이 반대로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금방금방 끝납니다. 유형 9번 풀어볼게요. 유형 9번. 585번 봅시다. 585번.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T 세제곱에 더하기 5T 제곱에 마이너스 3T 더하기 2랍니다. 이게 위치야. 그때 점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가속도를 구해달라. 가속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속도 미리 구해놓읍시다. 이거 먼저 한번 미분하면 뭐 나와요? 한번 미분하면은 속도 나오는 거죠. 속도는 얼마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10t에 빼기 3 이렇게 나오겠네.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나오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6t 더하기 10으로 나옵니다. 가속도 구해놨어. 그럼 아까랑 똑같아. 이게 몇 초일 때입니까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몇 초일 때입니까? 운동 방향 바꾸는 거는 뭘 봐야 된다 그랬니? 위치가 아니라 속도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속도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네. 속도 그래프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릴 수 있죠. 마이너스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에 3t 제곱 빼기 10t 더하기 3이잖아. 3, 1, 3, 1이죠. 그러니까 3t 더하기 1에 마이너스인가? 3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좌표 평면 위에 뭐하자? 속도 그래프를 그리자. 그리면 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 이렇게. 여기는 y축 이런 식으로 t축. 괜찮죠?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 속도 그래프야. 그러면 운동 방향 바뀐 게 언제냐 이거지. 여기서 운동 방향 바뀌었지. 왜? 출발해가지고 3분의 1초 될 때까지는 속도가 음수니까 왼쪽 방향으로 갔었어. 근데 3분의 1초가 되는 순간 물체가 뭐 한 거야? 속도 0이기 때문에 멈췄네. 그러다가 3분의 1초가 지나가면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서 운동 방향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되겠니? 운동 방향 한 번 더 바뀌겠네. 그럼 두 번째로 운동 방향 바뀔 때는 몇 초다? 3초일 때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3초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가속도가 되더라. 괜찮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바꾼다가 어떻게 보면은 뭐하고 비슷한 말이냐면 이게 극값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극값하고. 이게 위치 함수의 도함수잖아. 그치? 도함수가 이렇게 부호 변화 생기면은 극값이었잖아. 그래서 위치 함수를 하나의 함수라고 보면은 도함수인 속도가 운동 방향 바꿀 때는 극값하고 비슷한 개념이 된다. 극값을 가질 때. 그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 있었지. 이렇게. 이게 f'x. 그럼 여기서 극값 가지니 안 가지니? 순간적으로 도함수가 0이 됐지만 극값은 안 가지잖아요. 왜?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쉬었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졌었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속도 함수라고 따지면은 오른쪽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넘어갑니다. 자, 유형 10번 봅시다.
뭐 해볼까요? 588 봅시다. 588번.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브레이크 밟았다는 얘기죠.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x미터가 뭐라고 했냐면 18t-에 0.45t제곱을 성립시켜준답니다. 이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 이것도 그냥 위치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자동차가 가다가 어떻게 잘 하는데 그림 잘 그린 사람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한 거야? 브레이크 밟았지. 브레이크 밟은 지점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브레이크 밟은 순간부터 이동하는 위치만 판단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위치를 브레이크 밟았을 때를 0초로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의 물체에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니? 위치를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1초 지나면 10 얼마냐? 1초 지나면 도와줘. 1초 지나면 브레이크 밟은 다음에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죠? 18-0.45 계산이 아니라 17.55인가? 그치? 1초 지나면 얘가 어디 있는 거야? 1초 지나면 17.55에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2초 지나면 더 멀리 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뭘로 해석한다고? 브레이크 밟은 순간을 0으로 생각해서 물체가 움직인 위치로 우리가 접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움직인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멈췄을 때의 위치를 구해주면 되네. 위치 구하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문제는 뭐니? 정지할 때가 몇 초인지를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거죠. 야, 정지하는 거는 물체의 움직임이잖아. 이거는 위치 봐야 된다 그랬니? 속도 봐야 된다 그랬니? 가속도 봐야 된다 그랬니? 나랑 눈 마주치지 않는데 잽싸게 자버리네. 정신 차려. 속도 봐야 된다 그랬지. 왜? 정지할 때는 속도가 얼마다? 속도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속도는 0을 이용해서 정지할 때의 시간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속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 미분하면 이게 속도가 되고요. 18-의 0.9t가 되겠죠. 몇 초 후에 멈추는 거니? 20초 후네. 그래서 20초 후에 멈추기 때문에 우리는 20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면 된다. 답 얼마입니까? x의 t가 얼마일 때 20일 때를 대입하면 된다. 360-에 도와줘. 400에 0.45면 4에 45, 90에 2, 180인가? 그래서 얼마만큼? 180만큼 가봐라. 단위가 있나? 미터죠? 180m만큼 가게 됐다. 이게 뭐냐? 아, 기차지? 그래. 자동차면은 버려야지. 자동차면은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멈출 때까지 20초 걸린다는 건데 버려야죠. 기차니까 20초 걸리는 거지. 됐죠? 뭐 해석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위로 던집니다. 이제 위로 던지면은 어디가 양의 방향이냐면 여기가 양의 방향이고 여기가 음의 방향입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59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 건물이 있다. 여기서 뭐 한 겁니까? 20m/s의 속도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 후의 높이가 위치가 되겠죠. 이번에는 높이가 위치 개념이겠지. 높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40 더하기 20t에 마이너스 5t제곱이 성립한답니다. 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해달라. 높이 구하라 그랬네. 근데 이 높이니까 뭐 따로 구할 필요 없어. 문제는 뭔데? 최고 지점 도달한 걸 우리 보고 알아내란 얘기죠. 최고 지점 도달한 게
몇 초일 때인지를 우리 보고 알아내라는 거네. 밑에서 위로 던지면 중력이 작용을 합니까? 중력 작용하니까 처음에는 빨리 올라가다가 천천히 멈춘 게 아니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최고 높이 도달하는 순간 이물체가 뭐 되니? 멈추잖아. 그러니까 최고 높이 구하려면 뭐 하면 되니? 최고 지점 구하려면 속도가 0인 거 찾으면 되겠죠. 그렇지? 속도가 0일 때 아니 그냥 지우개 줘. 너 일부러 던졌지? 아니에요. 이게 뭔데? 지금 뭘 던진 거야 얘네? 물체를 던졌네? 이 물체다. 봐봐라. 여기서 멈췄잖아. 안 보여? 이쪽 높이 던져야 보인다. 여기서 멈췄잖아. 안 보여? 시연아, 이해돼? 그래서 뭐 하면 된다? 자, 그렇게 받아야 돼. 물개야? 당연히 최고 지점일 때는 뭐다? 속도가 0인 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속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죠. 20-10t네요. 몇 초일 때입니까? 2초일 때 최고 지점이 된다. 그래서 t에다 얼마 대입하면 끝나요? 2 대입하면 끝나죠. 2 대입하시면 80 빼기 얼마야? 20이니까 몇 미터? 60m에 위치하게 되더라. 여기서 20m 더 올라갔다가 꼬라박는 거죠. 되지?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도 되고요. 잘 보면 이게 뭡니까? 포물선이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풀면 돼? 축 찾아가지고 대입해도 똑같은 답 나옵니다. 축 얼마니? t는 2잖아. 2 대입하면 똑같은 답 나오는 거야. 참고만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유형 12번은 조금 난해해집니다. 조금. 뭐냐면은, 속도 가속도는 끝났어요, 이제. 뭐라고? 속도 가속도는 끝났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변화율이 나오거든? 근데 변화율이 뭐냐면은, 속도하고 가속도도 변화율이야. 원래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잘 봐라. 위치 또는 변위의 시간이래. 시각 t에서의 변화율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나 이게 뭔지 안다. 대박입니다.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니? 이게 이게 속도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속도야. 그러니까 너네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시각 t에서의 변화율이 있지.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야. 이게 t에 대한 미분을 의미합니다.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원래 속도 이름이야. 이게 원래 속도의 이름은 위치의 시각 t에서의 변화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속도라는 말을 학문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잖아. 이게 말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거든. 많이 쓰면 뭐 하는 거니? 얘를 계속 부를 수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부르자 라고 약속을 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속도의 의미는 이건데 야 이거 복잡하다 속도라고 부르자 라고 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속도의 시각 t에서의 변화율은 뭐가 되겠니? 가속도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그 물리량이라 그러죠. 위치 속도 말고 예를 들어서 길이의 시각 t에서의 변화율도 존재하겠네. 그쵸? 존재합니다. 근데 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이름이 없어요. 왜? 많이 안 쓰거든 저 말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피노키오면 이게 무슨 말이 있겠지. 왜? 얘가 거짓말을 하면 뭐야? 코가 막 커지잖아? 코가 커지는 변화율이 계산되어질 거 아니야. 근데 전 국민이 피노키오야. 오늘은 거짓말을 했을 때 코가 커지는 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길이의 시각 t에서의 변화율이 무슨 이름이 있었겠지.
근데 우리는 이걸 일상에서 많이 안 다루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의 부피의 시각 t에서의 변화율 끝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어떤 물체의 넓이의 시각 t에서의 변화율 이름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니? 결국에 시각 t에서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t에 대한 미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순간 변화율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길이의 시각 t에서의 변화를 구하려면 야 길이 함수 구해. 길이 함수를 미분하면 나올 거야. 부피의 시각 t에서의 변화를 구해. 부피 함수 구해. 그리고 미분하면 부피의 시각 t에서의 변화를 나올 거야.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됐니? 됐으면 어디 먼저 풀어볼 거냐면은 594번 먼저 풀어볼게요. 594번은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속도, 가속도 빼면 이 594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얘는 속도 문제긴 한데 속도 문제로 안 쳐져요. 594번입니다. 여기에 4m짜리 가로등이 있습니다. 4m짜리 가로등. 그리고 1.6m인 사람이 여기에 뭐 돼 있다? 서 있다. 이렇게. 그리고 가로등이 뭐합니까? 이렇게 불빛을 쏘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머리가 길쭉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다. 괜찮죠?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가로등 바로 밑에서 매분 100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간답니다. 얘 속도 어떻게 된다고? 얘 속도 100m/mi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이 사람의 그림자의 앞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달라. 그림자의 앞 끝이면은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가로등 바로 아래 서 있으면 그림자의 끝이 발바닥 밑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때 뭐 하시라고요? 얘 속도 구해달라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면 그림자 끝에 위치를 구하시는 거예요. 뭘 구한다고? 그림자 끝에 위치를 구한다. 그리고 그걸 뭐 하면은 미분하면은 그림자 끝에 뭐가 나온다? 그림자 끝의 위치, 그림자 끝의 위치의 시각 t에서의 변화율인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위치를 먼저 구합니다. 언제의 위치? t분 후의 위치.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t초 후, t분 후, t시간 후에 함수를 구해주셔야 돼요. 위치 함수, 길이 함수, 넓이 함수, 부피 함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596번은 보니까 뭐라고 해놨니? 세 번째 줄 끝에 수면의 높이가 매초 1cm씩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놓고 맨 마지막 줄에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야? t초 후에 부피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해버리면 돼? 미분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597번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에 파문이 있는데 파문이 뭔지는 알죠? 파문 뭔지 알지? 이렇게 점점 이게 파문인데 물어본 게 뭐냐면은 세 번째 줄 끝에부터 3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증가율을 물어봤잖아. 그럼 얘는 먼저 뭘 구해야 돼? 넓이를 구해야 돼. 증가율이 곧 변화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넓이에 대한 함수를 먼저 구하는데 단위가 초니까 t초 후에 넓이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3을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변화율 문제는 뭐 하시는 거냐? 먼저 미분되기 이전에 최초 함수를 구하고 미분하고 대입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t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1분에 100m 간다 그랬죠? 그치? 그럼 t분 후에는 얼마만큼 가겠니? 1분에 100m 가니까 t분 후에는 100t만큼 가겠지. 요 길이가 얼마나 되니까? 요 길이가 100이라는 얘기죠?
100t. 괜찮죠? 그리고 얘가 4m고요. 얘는 1.6m랍니다. 우리는 그림자 끝에 위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길이를 마저 더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뭘로 구하겠다는 겁니까? 닮음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죠. 닮음으로. 커다란 직각삼각형과 작은 직각삼각형이 닮은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닮은 비율이 4대 1.6이죠. 그치? 4대 1.6은 1대 0.4니까 10대 4니까 5대 2가 되겠네. 맞냐? 5대 2 맞냐? 5대 2 맞아? 맞아. 닮은 비율이 5대 2야. 그럼 뭐도 5대 2가 돼야 되냐면 여기도 5대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놓을까? K라고 놓을까요? 해서 100t 더하기 K 대 K가 5대 2가 되도록 K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구해보시면 5K는 2K 더하기 100t가 되는데 짜증이죠. 분수 나오네. K 얼마 나오니? 3분의 100t 되냐? 여기 얼마 나온다고? 여기가 3분의 100t. 200T야. 잠깐만. 되게 이상. 3분의 200 집중을 하는지 본 겁니다. 아시죠? 됐지? 그러면 구했습니다. 그림자 끝에 위치는 요거랑 요거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림자 끝에 위치가 얼마로 나온다? 3분의 500t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그림자 끝의 속도는 얘를 t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되겠죠. 답이 얼마입니까? 3분의 500. 원래 일반적인 문제는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되니? 또 대입해야 되거든? 몇 초 후에 속도, 몇 초 후에 속도. 근데 얘는 속도가 상수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몇 초 후에 속도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속도를 물어본 겁니다. 다른 문제들은 전부 다 구하고 미분하고 대입 이런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하나 더 해보자. 뭐 해볼까? 파문 해볼까? 596번 해볼까? 파문하자. 파문 597번 597번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변화율 문제입니다. 매뉴얼 만들어 줄게요. 597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데 얘 뭐라 그랬니? 2초 후에 파문의 넓이 증가율. 이거 잠깐만 꼬아놓은 건데 꼬아놨지만 풉시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초 후에 넓이 증가율이 파이라 그랬죠.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넓이 함수를 구할 겁니다. 넓이 함수에 대해서 요게 넓이의 증가율이 되는 건데 몇 초 후에? 2초 후에 넓이 증가율이 얼마가 된다? 파이가 된다. 그러면 3초 후에 파문 넓이의 증가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이거 ST 구하는 게 90%예요. 뭐라고? ST 구하는 게 90%다. 그 정보가 어디냐? ST 구하는 정보. 파문 반지름 길이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랬지. 맞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1초에 K 늘어나면 2초에는 2K, 3초에는 3K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초에 얼마만큼 늘어난다고 미지수 놓읍시다. K만큼 늘어난다고 식을 세웁시다. 1초에 K만큼 늘어납니다. 반지름 길이가. 그러면 항상 우리는 ST를 구하기 위해서 T초 후에 반지름 길이를 구하셔야 되겠네. 10초 후는 어떻게 되니? 10초 후에 반지름 길이는 K, T가 되겠죠. 맞습니까? 10초 후에 반지름 길이야 얘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파문의 넓이 함수를 구해야 되잖아. 넓이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10초 후의 넓이는 요 반지름이니까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으로씩 세울 수 있겠죠. 해서 ST가 얼마로 나온다는 사실을 파이 곱하기 K 제곱에 T 제곱이라는 2차 함수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S'2가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미분해가지고 2 대입하시면 뭐 구할 수 있습니까? K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하시면 S'T는 2파이 K 제곱의 T가 되고요. S'2를 구하시면 얘는 4파이의 K 제곱인데 이게 파이로 나오기 때문에 K는 얼마로 나옵니까? K는 2분의 1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은 없죠. 반지름 길이가 마이너스로 쪼그라들 리는 없잖아. 최초 파문의 크기는 제로라고 봐야 되니까. 제로에서 늘어나는 거니까. 따라서 S'T는 뭐가 나온다? K의 2분의 1 대입한 2분의 파이 T가 나오겠네. 2분의 파이 T가 나온다. 그러면 S'3은 얼마 나오는 겁니까? 2분의 3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3파이. 매뉴얼 하나 좀 적어 놓으실래요? 매뉴얼. 변화율 문제의 매뉴얼 1번. 이거 넓이라고 할게 그냥. 넓이든 부피든 길이든 어떤 물리량에 대한 먼저 함수를 구하는 거야. 1번 넓이 함수를 구한다. 넓이 함수 ST를 구한다. 매뉴얼 2번 미분해서 S'T를 구한다. 여기서 이제 S'T가 뭐 되는 거냐면 넓이의 변화율이 되겠죠. 3번 T는 얼마 대입해서 문제를 완료 짓는다. 이거 매뉴얼로 좀 적어 놓으세요. 변화율 문제 기본적인 매뉴얼이다. 함수 구하고 미분해서 대입하는 저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시면 어려울 일이 없다. 몇 시니? 시험 볼 수 있겠지. 충분합니다. 진도 마무리 짓고 시험 보고 시험 풀이하고 그러면 됩니다. 학생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 해석으로 넘어갑시다. 뭐라고? 그래프 해석으로 넘어가요. 그래프 해석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프 해석을. 미분을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GRAPH에서 미분은 뭘로 해석한다?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한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 이거 하나만 알면 어려울 일이 없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602번 봅시다. 602번. 602번을 보자. 마음 정화 좀 시키자. 이렇게 지워가지고. 어우 깨끗해. 속 시원하다. 어우 얘 왜 이래? 안 지워져 얘. 자, 602번 봅시다. 602번 보시면 그래프가 칙 이렇게 돼 있죠? 요게 602번 Y는 VT 속도 그래프네. 속도 그래프. 여기가 1이고요 2고요 3이고요 4고요 5고요. 접한 거다. 5는 접했고 그 다음 여기가 6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속도 그래프다. 속도 그래프 이렇게 돼 있다.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 놓고 옳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도 도함수를 보고 원래함수 그리는 거 있었잖아. 똑같아. 속도를 보고 위치를 해석하는 거야. 뭐 하면 되니? 밑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위치 그래프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간다.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야, 쟤 어떻게 알지? 온갖 촉이 내가 다가오는가 안 다가오는가 그것만 보고 정신 차려! 야! 임마!
자, 보자. 기억 봅시다. 기억. 5초일 때 운동 방향 바꾸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네. 여기. 속도가 양수입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속도가 0이니까 멈췄지. 근데 운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 뭡니까? 운동 방향 안 바꿨습니다. 기억 풀렸죠? 괜찮죠? 니은은 뭐래요? 0초부터 6초까지 운동 방향 3번 바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네요. 운동 방향 바꾼 거 한번 표시해보자. 어디 바꿨니? 여기 운동 방향 바꿨지. 2초에서 4초에서 운동 방향 바꿨지. 또 운동 방향 바꾼 데 있냐? 없죠? 니은 뭡니까? 틀렸죠? 2번밖에 안 바꿨습니다. 디귿 2초부터 4초까지는 수직선 위를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2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움직인 거 맞죠? 디귿은 맞는 말. 계십네? 4초에서 6초까지는 속도가 증가한다. 4초에서 6초 뭐 물어봤냐? 문제 왜 이래 이거? 속도가 증가하는지 물어봤거든? 야, 얘가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를 물어보면 그냥 함수 값을 그대로 읽으면 되지. 이해되죠? 근데 4초부터 6초까지 이 그래프 증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을도 뭐 됩니까? 틀린 거죠. 맞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디귿 하나밖에 없더라.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 물어보면 함수 값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자, 마지막 603번입니다. 603 풀면서 드디어 우리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마무리는 우리 목마르다. 물이 필요하다. 진짜로 물이 필요하다. 자, 보자. 얘 자서 그래. 네가 자서 그런 거야. 표정이 어쩌라고. 자, 봅시다. 여기까지 3번. 이번에는 위치 그래프가 있습니다. 위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기가 B고요. 여기는 A고요. 합성기울기 빵 되는 데죠. 여기는 C고요. D고요. E고 F랍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요?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 그래프. 보통 위치 그래프를 XT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놓고 기억. 뭐라고 물어봤니? T는 A일 때 속도가 최대냐고 물어봤지. 야, 얘는 위치 그래프잖아. 위치 그래프인데 뭐 물어봤냐? 속도 물어봤지. 잠깐만. 위치에서 속도 가려면 미분해야 되잖아. 근데 미분은 뭘로 해석한다 그랬냐? 접선 기울기로 해석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T가 A일 때 접선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T가 A일 때 속도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야, 이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인 게 최대니? 아니죠. 접선 기울기 양수인 놈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기억은 말도 안 되게 틀린 거죠. 이해되죠? 뭔 말인지. 위치 그래프인데 속도 물어봤으니까 미분임으로 접선 기울기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0초부터 F초까지 운동 방향이 3번 바뀌는지 물어봤습니다. 운동 방향 바뀌는 거니까 또 속도 봐야 되잖아. 근데 속도는 뭘로 봐야 된다고? 미분이니까 접선 기울기로 봐야 되잖아. 접선 기울기의 양음이 몇 번 바뀌었는지 보면 되겠네. 접선 기울기 양음이 어떻게 바뀌었니? 여기서 한번 바뀐 거 맞냐? 맞죠? 또 접선 기울기 양음이 여기서 바뀐 거 맞냐? 접선 기울기의 양음이 여기서 3번 바뀐 거 맞죠? 해서 F가 될 때까지 접선 기울기가 3번 바뀌었기 때문에 속도가 3번 부호를 바꿨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해는 뭡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는 맞는 말. 이해되죠? 뭔 말인지. 디귿은 뭔데? C일 때 속도가 0이냐고 물어봤는데 속도 물어봤으니까 접선 기울기 체크하셔야 되는데 C일 때 접선 기울기 0인 게 맞네? 디귿도 뭡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마지막 리을.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건 이
A초일 때냐고 물어봤습니다. 야, 원점에서 멀리 떨어졌는지 가까운지는 위치로 봐야 되니 속도로 봐야 되니? 당연히 위치로 봐야 되잖아. 그러면 2초일 때는 요만큼 간 거잖아. 혹시 여기보다 더 멀리 떨어진 데 있냐? A초일 때 훨씬 멀리 떨어져 있죠. 그쵸? 이유는 뭡니까? 틀렸네요. 이해됐죠?